소통의 시작은 귀라는 문턱에서 결정됩니다. 오은영 박사님은 감정을 자극에 대한 몸의 반응이라고 하셨죠. 우리가 대화할 때 받는 가장 큰 자극은 바로 목소리입니다. 아무리 좋은 내용이라도 그 소리가 내 몸에 불쾌한 자극으로 들어오게 되면 우리 뇌는 대화를 거부하고 방어태세를 갖춥니다. 소통이 안 되는 가족들은 흔히 서로의 성격을 탓하지만 사실은 서로가 주는 자극의 주파수가 맞지 않는 경우가 훨씬 많습니다. 가끔 부모님과 이야기하다 보면 참 당혹스러운 순간이 있죠. 분명 나는 평소랑 똑같이 말했는데 부모님이 갑자기 너 나한테 왜 소리 지르고 난리니 하고 화를 내시는 경우 말입니다. 자식 입장에서는 정말 억울하고 대화가 안 통한다며 입을 닫게 되는 결정적인 순간이기도 하죠. 그런데 여기에는 청각 누가 현상이라는 과학적인 원리가 숨어 있습니다. 보통 귀가 나빠지면 모든 소리가 작게 들릴 거라 생각하지만 사실은 아닙니다. 청력이 약해지기 시작하면 작은 소리는 아예 안 들리다가 소리가 일정 수준을 넘어서는 순간 뇌에서 갑자기 소리를 확 키워서 받아들이게 됩니다. 예를 들어 자녀는 정말 평범한 크기로 말했을 뿐인데 부모님의 뇌에는 마치 귀 바로 옆에서 확성기를 대고 말하는 것처럼 소리가 입력되는 겁니다. 부모님이 왜 소리를 질러? 라고 화를 내는 건 실제로 그렇게 들리기 때문입니다. 이 원리를 모르면 자녀는 상처받고 부모님은 공격받는다고 느끼며 소통의 문을 영영 닫히고 마는 거죠. 그런데 소리가 비명처럼 들리는 것보다 더 큰 문제가 있습니다. 바로 우리 뇌의 에너지 총량 때문입니다. 인지심리학과 청각학의 공통된 의견은 우리 뇌가 쓸 수 있는 에너지는 한정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소리가 선명하게 들리지 않으면 우리 뇌는 그 소리를 해석하는데 모든 에너지를 쏟아붓습니다. 나머지 감정을 돌볼 에너지가 아예 바닥이 나버리는 거죠. 난청이 있는 부모님이 자녀의 서운함에 무심해 보이는 이유는 단순히 그 말을 알아듣는 것만으로도 뇌가 이미 녹초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이게 단순히 뇌과학 이야기가 아닙니다. 실제로 이 원리를 몰라서 평생을 아빠는 나를 싫어한다고 믿으며 상처 속에 살았던 분들이 정말 많거든요. 어떤 분은 경상도 아버지 특유의 굵고 강한 말투 때문에 평생 아버지가 자신을 화난 상태로 대한다고 믿고 살았습니다. 아버지는 소리를 듣기 위해 본능적으로 목소리를 높였던 것 뿐인데 자녀의 귀에는 그게 날선 공격으로만 박힌 거죠. 이런 엇갈림은 단순히 마음을 고쳐먹는다고 해결되지 않습니다. 소리의 통로가 뒤틀려 있는데 마음만 본다고 답이 나오질 않거든요. 하지만 이런 의문이 드실 수 있습니다. 그래도 대화는 소통하려는 의지의 문제 아닌가요? 물론 의지 중요하죠. 하지만 눈 한 개가 자욱한 도로에서 의지만으로 사고를 피할 순 없죠. 무턱대고 속력을 낼 게 아니라 일단 안개를 걷어내야 합니다. 그래서 이제는 방법을 바꿔야 합니다. 무작정 깊은 대화를 시도하기 전에 상대방이 내 목소리를 어떻게 느끼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목소리를 높이는 대신 평소보다 조금 더 천천히 그리고 낮은 톤으로 말을 건네보는 겁니다. 그러고 나서 상대방의 표정이 어떻게 변하는지 지켜보세요. 놀랍게도 단지 소리의 톤을 바꾼 것만으로도 지긋지긋한 다툼의 절반은 사라질 겁니다. 아까 그 고객분께 이 말씀 꼭 전해드리고 싶어요. 당신이 유난히 예민한 것도 아니고 부모님이 당신을 사랑하지 않는 것도 아닐 겁니다. 맞아요. 단지 서로의 소리가 아프게 전달되고 있었을 뿐이네요. 맞습니다. 가족은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존재지만 동시에 가장 섬세하게 다뤄야 할 관계입니다. 여러분, 가족 관계를 회복하려고 무작정 애쓰기 전에 먼저 소리가 전달되는 과정부터 점검해 보세요. 소리의 통로가 선명해져야 비로소 숨겨진 진심이 들리기 시작합니다. 마음을 다스리려고 노력하기보다 먼저 들리는 소리의 형태부터 확인해 보세요. 소리가 바로 잡혀야 비로소 서로의 진심이 들리기 시작하니까요.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